네, 부진한 내 종목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창구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고민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나는 종목 말고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 샵 2034 그리고 이메일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예, 재룡전기를요. 네네. 48,300원에 50%를 샀는데 끝날 때 좀 떨어져 갖고 걱정이 돼 가지고요. 비중을 또 많이 들어가셨네요. 네. 요즘에 또 흐름 좋아가지고 좀 뒤늦게 따라가신 것 같아요. 예. 또 오늘 밀려가지고 약간 걱정되시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재룡전기 오늘 또 흐름이 좋았지만 막판에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과연 이 상승세 이어가 줄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재룡전기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안타깝게 일단은 중립과 부정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립 의견을 주신 박병주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변압기, 전력기기 쪽 종목들이 워낙 흐름이 좋긴 했는데 비중이 꽤 높고 매수가가 살짝 높아서 중립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중립을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종목이 이제 가격대가 예전에 3,000원하고 4,000원대 가격이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3,000원, 4,000원대 누군가는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46,450원, 49,000원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10배를 넘게 이익을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거 내가 4,000원, 3,000원 사가지고 4만 원에 팔는 이런 게임이잖아요. 우리가 게임으로 본다면. 상당히 저는 그렇게 보면 두려워요. 지금 현재. 그리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 주식에서도 지금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게 좋게 났냐면 AI 반도체를 가동을 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 그리고 열도 많이 나니까 시켜주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변압기가 필요하다. 이 회사가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수주가 많이 났다.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많이 나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지금 예전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 1차적으로 2010년에 가격이 한 3,000원대였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5,000원대였는데 그러면 그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산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48,000원에 샀다는 것은 어찌 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약간 부정적인데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기세죠. 기세 싸움이라고 일단 기가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보이는데 이게 지난주에 3월 29일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많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4월 달은 이제 2분기지 않습니까? 분기가 바뀌는 이제 2분기인데 오늘 올랐어요. 그러면 2분기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이제 워낙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한 거래량이 굉장히 저가에 터졌잖아요. 그래서 항상 3,000원, 4,000원 산 사람들은 뭐 기회만 나면은 매도 신호가 나면은 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거예요. 따라서 대응하실 때 아주 예민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예. 네,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그래 걱정되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좀 올라갈 여력이 있다니까 좀 기분은 괜찮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좀 힘내시면서 꼭꼭 좀 수익 나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막대기가 색깔이 빨강색이잖아요. 이걸 양봉이라 그러는데 이게 계속 빨강색으로 나면 들고 가시고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아침에 떠서 파란색이 나오면 음봉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매도하신다고 하시면 그게 가장 이렇게 좀 발빠른 팁이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팁까지 들어봤고요. 우리 시청자님 고민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재롱정리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네. 14만 2천 원에 30%요. 아, 좀 몇 달 되셨나 봐요. 1년 가까이 1년도 넘었는 것 같아요. 아, 많이 오래되셨네요. 그래도 오늘 조금 시세를 내줘가지고 좀 한시름 덜으셨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좀 올라오길래 이것도 물 타가지고 조금 내려놓은 거거든요. 추가 매수해가지고. 아, 단가를 낮추셨군요. 네, 예. 아, 그럼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이신 걸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올라올지. 아, 조만간에요? 네, 알겠습니다. 14만 2천 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비중 30%인데요. 과연 매수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까요? 세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긍정 두 분 그리고 이성훈 차장님은 중립 들어주셨어요.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뭐 오늘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조만간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좀 중립을 들어주신 걸까요? 비중이 30%라고 하셨는데 중립을 말씀드린 이유는 추가 매수는 30% 정도면은 저는 많이 하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어떤 전망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긍정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아모레퍼시픽 이제 1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는 시즌인데 지금 증권사도 목표 생각하는 1분기 영업 추정치는 500억 안 중반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작년에 700억대였죠. 근데 작년 하반기 때는 작년 2분기 또 하반기 때는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하는 거는 좀 약간 무리가 있고 오히려 지금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고요. 500억대 중반이라고 한다면. 근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6%대, 작년 1분기가 7%대 좀 위였는데 작년 그 1분기 이후에는 5% 이하의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주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체질 개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성공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아모레퍼시픽이 그 화장품 주에서도 강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고 또 럭셔리 화장품 비중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몇 년 동안 실적과 주가에 타격을 입힌 건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의 또 시적 반등이 일어나지만 그 전부터 이제 수익성 위주의 사업 전략을 많이 짜면서 어떤 매출에 대한 증가보다도 자체적인 어떤 재고 조정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이익률이 지금은 많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좋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비중은 30% 이상은 늘리는 건 좀 제한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저희가 화장품주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대형사보다도 수출 국가가 다양한 이 중소형사, 인디브랜드가 많은 중소형사들이 저는 유리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이 대형사가 아니라 바로 OEM, ODM,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이 바로 이제 대형주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30%면 저는 충분히 뭐 매도도 하지 말고 매수도 하지 말고 일단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상을 늘리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청자님 고민 해결에 좀 도움 되셨을까요? 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그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 싶은 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매크로 지표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확답은 드릴 수는 없겠죠. 어떻게든 상황은 좀 계속 어떻게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 지표가 아니라 뭐 중국의 어떤 경제 여건 또 그리고 또 다른 외부적인 변수 부분은 항상 좀 주가에 녹아들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만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이고 그리고 수출 지표도 좋고 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매수가가 14만 2천 원이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10%
10% 정도, 11% 이 정도 가격에서 11% 정도만 올라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30% 이상 뭐 추가 매수를, 그러니까 뭐 13 이상 가니까 비중 50% 이상 해서 뭐 이런 또 물타기해서 이런 전략을 하시는 부분은 절대 안 되고요. 이 지금 30%만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답답하셨을 텐데 매크로 이슈 잘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꼭 매수가까지 올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모레퍼시픽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솔루스 첨단 소재.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300원에 네. 10%입니다. 너무 단가가 올라가지고 급등할 때 사가지고요. 아이고, 지금. 그러셨네요. 네, 네, 사자마자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좀 걱정되시죠? 네, 그리고 또 회사가 많이 안 좋다 해가지고 신경을 좀 쓰이네요. 아, 네, 신경이 쓰이셨어요. 네, 저희가 한번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급등할 때 또 따라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의원 세 분이 다 갈렸네요. 그러면 중립 의견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정태근 이사님, AI에 동박을 납품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정말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는데 약간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아, 이거는 진짜 긍정을 들어야지 부정을 들어야지 이게 너무 들 때마다 헷갈리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오늘 이후에 무조건 이게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 나오면 무조건 파세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르니까 그냥 사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전화를 들고 계시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회사의 내용 외에 동박 공급을 하고 뭐 회사 재무제표가 어떻고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으신 것 같고 급등 나오니까 상한가 나온 다음 날 잡았어요. 근데 덜컥 잡았는데 어제 밀리고 오늘 좀 반등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하다 보니까 종목 상담 하시게 된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후에요. 이거는 뭐 종목 내용 설명할 것도 없고 오늘 이후에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올선과 이격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쪽에 분명히 갭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내일하고 모레 쪽에 운이 좋게 반등이 나오면은 팔고 나오시고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도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저희가 접수 받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고민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스피드 문자 상담 갔다 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문자가 도착했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3538번님께서 예스티를 29,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지난주 고점에서 들어가셨나 봐요. 비중 10%고요.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9924번님 오리온에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중이신데 리가켄바이오 인수 이후에 오늘 또 반등다운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더 가져가도 좋을지 추가 매수해도 될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65번님 3부 토건을 가지고 계시네요. 2,160원에 비중을 40%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이슈가 있죠. 거래 정진이 상편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잠시 후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내사랑님께서는 K스택 가지고 계십니다. 44,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7% 급락이 나왔죠. 오늘 가격이 많이 빠져서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성웅 차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스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본다고 했을 때 2021년부터 지금 분기를 빼지 않고 계속 적자가 나오고 특히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 이 장비 쪽으로 사업 분야를 진출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가는 걸로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AI와 연결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AI 쪽에서의 반도체의
이 유동성에서 지금 밀려 있는 건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실적을 받쳐주는 부분은 이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시장에서 이 오리온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좀 보유 관점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중 같은 경우가 10% 정도인데 올해 한 추가 매수 정도로 해서 뭐 20%까지는 채워도 나쁘진 않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꾸준하게 뭐 18%, 20%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분기마다 지금 1,400억 이상은 작년 2분기부터 꾸준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이 기업들 대비해서는 해외 쪽, 특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그 과자나 이런 판매 부분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라면에 가려져서 이 K푸드에 가려진 어떤 식품 쪽의 하나가 바로 이제 스낵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오리온에 대한 해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부토건을 말씀을 좀 해주신 상황이라고 좀 생각되는데, 글쎄요, 이제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지금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또 뭐 상패나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부분인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비중 같은 경우가 40% 정도고 라고 하신다면은 비중은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저도 봐야겠지만 삼부토건에 대한 어떤 이 감사보고서 이슈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우선은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이제 삼부토건에 대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좀 줄이는 방향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40%라고 한다면 웬만한 포트에서 이런 시가총액 20 이하,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소형주로 40%까지를 가져가는 건 좀 무리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KC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있죠. 뭐 7% 가까이 주가가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뭐 차트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계단식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비중 같은 게 30% 정도고, 이 매수가가 44,000원대라고 하시면은 저는 44,000원대 위에 정도에서는 좀 비중 20%로 줄이고 20% 정도로만 가져가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KC텍까지 4가지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네네. 너무나 높게 가격을 타서 여기에서 뭐를 좀 타도 괜찮을까 한번 여쭤보고 어떻게 네네. 갖고 가야 되는가, 어느 선에서 팔아야 되는가 좀 여쭤보려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18,000원에 30%요. 최근에 또 좀 올라갈 여기서 때. 뭐를 타도 되는가 싶었어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요. 네네, 지금 가격대에서요. 네. 네, 한번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 1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비중 확대 가능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이고요. 중립 한 분입니다. 그러면 박병주 매니저님께 중립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원전에도 AI 열풍이 좀 힘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 좀 비중 확대 시기가 아닌 걸까요? 조정이 좀 더 나올까요? 네, 지금 방금 우리 전화하신 분께서 비중을 갖고 있는 자기 운용 자금의 30% 정도를 운용하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비중이 30% 정도면은 이제 좀 그 다른 업종이나 그 섹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비용이 이제 기회가 그런 부분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가. 즉 무슨 얘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저도 뭐 좀 지금 주가 위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보시고 지금 보이고 있는 그 부분이 그래프가 월봉인데,
지금 가격은 부담이 없어요. 들고 가셔도 될 수 있는 뭐 가격대고 지금 시가총액이 그 10조 정도 되는데 매출액이 17조가 넘고 영업이익이 1조 5천이 넘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다른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그 업종이 또 생각보다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게 보신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제 뭐 그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미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이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만 가는 게 아니고 또 뭐 삼성과 연관된 삼성전자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가면 그 회사는 또 따라가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면 내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비중을 너무 높여서 다른 좋은 종목을 놓치는 그런 어떤 그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중립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비중 30%는 계속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원자력 그 부분은 이제 AI 반도체가 AI 앞으로 시대가 이제 5년 내에는 이제 우리 생활을 파고들 텐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전기가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자력은 더군다나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지금 투자를 했던 소형 원자로 그 부분은 앞으로 크게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유하시되 추가 매수는 다른 섹터에서 한번 찬스를 노려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충분히 높으시기 때문에 다른 섹터에도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일단은 두산 에너에 대해서는 홀딩 관점 말씀드려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네, 저기 카카오 게임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7,000원에 10%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네요. 여기 오늘 나오신 분 중에서 추천해서 제가 샀어요. 근데 네네. 너무 오래 그냥 기다려서 좀 빠져나오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지가 고민이신 거죠?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정태근 이사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너무 오래 기다리셨고 주가가 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거든요. 게임주 안에서도 참 못 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손절하는 게 답일까요? 지금 손절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이게 손절이 가능하실까요? 거의 반토막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0%이긴 하지만은 저 10%가 이제 전화 주신 시청자분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게 작은 건지 많은 건지도 판단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반토막 정도 되면은 워렌 버핏 할애비가 돼도 손절 못 합니다. 그냥 갖고 가는 거지. 이거는 뭐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카카오가 올라오느냐 마느냐. 거기에 좀 간간히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카카오 주가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조금 전반적으로 바닥은 좀 다지는 것 같아요. 바닥은 좀 다진 것 같기 때문에 그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 좀 생각이 들고 아마 제가 봤을 땐 카카오도 그렇고요. 네이버도 그렇고 올해까지는 좀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카카오 좀 바닥을 다지게 된다라면은 뭐 카카오 게임즈도 당연히 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손절은 뭐 손절이 아니라 이건 손실 매도죠. 손실 매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게임주 얘기인데 지금 게임은 뭐 카카오 게임즈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연 이제 게임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갈 때처럼 그 2013년, 2014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돼 가지고 자체 코인을 하거나 아니면 NFT 게임 쪽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때 가서 이 카카오 게임즈라는 회사가 도태가 되냐 안 되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해도 지금 손실이나 그때 가서 손실이나 제가 볼 때 별 차이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의도하지는 장도 하고 계시면서 물려있지만은 계좌 잃어보면 계속 짜증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팔아도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손절할 시기는 이미 지난 거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반토막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방금 말씀 두 가지 가능성 보고 뭐 손실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나오자. 뭐 그거 안 되면 그때 팔지 뭐 그렇게 하신 게 제가 볼 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의견이 잘 참고되셨길 바라겠습니다.